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기금모금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회 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포사회의 공감을 호소했는데요. 한인회는 500석 규모의 강당 등 7,500스퀘어피트 규모의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가필드에서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Let's Make It Together를 주제로 한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과 박효성 뉴욕 총영사, 한인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은 한인 사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관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뉴저지 한인 문화회관을 건설하는데 한인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금 마련, 옥션을 통한 기금 마련, 또 여러 갈라를 통해서 모아지는 금액이 일부가 또 한인회관으로 건립이 되고, 우선은 많은 분들이 한인회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문화회관은 500석 규모 강당과 10개 이상의 사무실, 실내 체육관 등 다목적 건물로 설계돼 SAT 교실이나 각종 악기 레슨, 세미나, 영어 교실, 시민권 강좌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타운의 상인들은 물론 상당수의 거주민들까지 반감을 보이고 있는 레오니아 타운 비거주자 차량 통행 제한. 타운 측은 레오니아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며 진입 금지 표지판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방문 계획도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비거주자 차량 통행 제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레오니아 타운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레오니아 타운 공청회에 참석했던 주민에 따르면 타운회가 끝난 후 시장으로부터 필 머피 주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다음 주 레오니아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정확한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레오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운 정부는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진입 금지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규정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타운 측은 단순 우회 목적의 차량이 아닌 지역 방문이 목적인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어떠한 증빙 자료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입 금지 표지판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표지판도 교체합니다. 새로운 표지판에는 거주자와 방문객만 통행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타운 측은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단속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총 586건의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벌금 티켓은 한 건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포트리 트래픽 패스를 소유한 경우 레오니아 통행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는 현재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이나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많은 숫자의 한인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일 재외한인사회연구소의 한인 이민자 건강 종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 7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은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13.4%로 나타나 중국계 3.9%, 필리핀계 8% 등 다른 아시아 이민자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의 경우 5.5%만이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좋다고 밝힌 한인은 27.2%로 백인의 51.4%에 비해 크게 낮았고 중국계와 필리핀계는 각각 41.9%와 40.8%로 나타나 한인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시안 이민자 평균도 35.9%로 한인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이민 온 뒤 건강이 나빠졌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에 응한 한인 중 이민 온 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은 16.8%로 중국계 10.2%, 필리핀계 4.7%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도 한인 이민자가 백인이나 아시안 이민자들보다 높았습니다. 한인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심장 질환이나 당뇨 등도 다른 이민자 그룹보다 한인들의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흡연이나 음주 관련 지표에서는 백인과 아시안 이민자 그룹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일상 운동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고 건강보험 미가입률도 20%가 넘어 다른 아시안 이민자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국경 100마일 반경 내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을 실시하면서 마약 단속까지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는 미립국자 적발과 테러리스트, 테러 무기 반입, 인신매매와 마약류 밀수 등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경순찰대가 고속도로와 버스, 기차 등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뉴욕주와 워싱턴주 그리고 항만이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버스와 기차에 올라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와 마약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문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절차지만 영장도 없이 마약 단속까지 진행되고 있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는 지난해 8월과 9월 국경 순찰대 검문으로 33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고 이 지역 경찰은 44명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미시민자유연합은 국경순찰대의 이 같은 검문이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검문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주정부의 까다로운 세부 규정으로 정작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2017 회계년도에 6,520만 달러의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 중 대부분인 79%, 5,625만 달러가 시민권 신청 지원 업무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케이스는 추방유예, 이민세관 단속구 케이스 변론 등인 것으로 나타나 정작 필요한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뉴욕 이민자연맹과 국선 변호인 그룹,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는데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주정부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세부 규정 때문에 정작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지원 업무엔 15만 달러가 지원되는데 그쳤고 부모 없이 남겨진 불법 체류 아동 지원 업무에 5만 달러, 수감 이민자 변호에 65만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무료 법률 서비스 대상에서 170여 개의 중범죄는 제외돼 있어 이 역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요커는 소득의 10%를 저축할 경우 20년이 걸려야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은 주택 중간 가격이 가구 중간 소득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소비자 정보 사이트 스마트에셋닷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만 9천 달러를 버는 뉴욕시의 중간 가구 소득자가 중간 가격 56만 9,700달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가구 소득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경우로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해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가구 소득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경우로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해 걸리는 기간은 약 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중간 정도의 소득이 있는 뉴요커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년 가구 소득의 10%씩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뉴욕시 중간 가격 주택 구입을 위한 20% 다운 페이먼트 11만 3,940달러를 마련하려면 무려 19년 3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뉴욕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게지 금리가 전국의 다른 주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주택 가격은 연간 가구 소득의 2.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전국 100대 대도시의 주택 중간 가격은 가구 중간 소득의 평균 7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뉴욕 등 상위 5개 대도시는 약 10배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내 집 마련이 가장 어려운 대도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약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주택 가격은 소득의 11배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3위에 오른 샌프란시스코는 뉴욕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국 10위권에 캘리포니아주 7개 대도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부 지역의 내 집 마련이 동부 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뉴악이 7년 6개월로 전국 14위에, 저지시리는 6년으로 전국 2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뉴욕시가 전 세계에서 마리화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소비된 마리화나가 77.44톤에 달했다고 마리화나 합법화 옹호단체인 시두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인 파키스탄의 카라치의 소비량 41.95톤보다 2배 많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도 뉴델리 지역이 38.26톤의 마리화나를 소비했고 최근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LA가 36.06톤으로 미국 내 2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소비량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이집트 카이로, 인도, 뭄바이, 영국 런던, 시카고, 러시아 모스크바, 캐나다 토론토 등이 마리화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 10위 안에 차례로 올랐습니다. 마리화나 가격은 모스크바에서의 거래 가격이 그램당 11달러 84센트로 가장 비쌌고 시카고가 11달러 46센트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뉴욕시는 그램당 10달러 76센트, LA는 8달러 14센트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시두는 뉴욕시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킬 경우 연간 1억 5,600만 달러의 판매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문대 입학 지원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명문대학 9개 중 4개 대학이 입학 지원 수수료로 3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펜실베니안에 따르면 지난해 9개 명문대학 가운데 입학 지원 수수료가 85달러로 가장 비싼 스탠포드의 경우 지난해 396만 6천여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고 다음이 코넬대로 376만여 달러, 컬럼비아대는 317만 8천여 달러, 유펜이 302만 9천여 달러를 기록해 9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30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실베니아 대학 측은 늘어난 지원서를 처리하기 위한 입학처 직원과 입학 사정에 필요한 첨단 테크놀로지 구입 비용, 그리고 대학 홍보와 학생 모집 활동,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캠퍼스 투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명문대의 입학 지원 수수료는 65달러에서 85달러 사이로 한 학생이 아이빌리그 대학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할 경우 총 수수료가 1,000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종 지원 대학의 수를 줄이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각 대학별 수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없이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다른 럭셔리 브랜드를 제치고 최고 브랜드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제네시스가 컨슈머 리포트의 브랜드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에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오른 현대 제네시스는 2018 브랜드 성적표에 100점 만점에 81점을 얻어 34개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네시스가 컨슈머 리포트의 브랜드 평가 대상에 포함된 첫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어서 아우디와 BMW, 렉서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아차는 76점으로 6위에, 현대차는 70점으로 1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는 74점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랜드로버와 집, 피아트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번 조사를 위해 각 브랜드 차량의 주행 성능과 신뢰성, 고객 만족, 안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자동차 테스팅 담당 제이크 피셔는 CNBC에 제네시스는 신뢰도와 기술 편의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은 복잡한 기술로 다루기가 어렵고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네시스는 컨슈머 리포트의 소유주 만족도 조사에서 테슬라, 폴쉐에 이어 3위에 오르는 등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아카데미 후보작에 등장한 다양한 의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 옥자에 나온 의상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샤넬 의상이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아카데미상 후보작 속 화제의 의상들이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LA 다운타운 디자인 전문대학 피드미 개최하는 제26회 아트 오브 모션 픽처 커스튬 디자인 전시회에는 아카데미 후보작 25편에 등장한 125벌의 영화 속 의상이 공개됐습니다. Every year, FIDM Museum and its curators, they go through a big process of what clothes will be in the exhibition. And we start, the minute that we put down one exhibition, we start on the next one. And what we do is we do a lot of research, looking at movies, looking at costumes, the costume designs, and what people are talking about. So there are certain ones that we know we have to get, but there are others that there might not be so obvious. We want to do a good mix of contemporary, period, as well as fantasy, and we get them from the studio. 특히 올해는 전시회 사상 최초로 한복도 등장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서 한인 배우와 헐리우드 배우가 나란히 입고 나와 깊은 인상을 남겼던 연분홍 한복입니다. 한복 제작 과정에서의 특별한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es, yes. I love how you say that. I could never say it so good. Yes, there is. We have this traditional hanbok, Korean style traditional dress, and it's from Okja, and it's Tilda Swinton's dress. Now we have a story about this dress. The story is Tilda Swinton, she went to the Chanel cruise show in Korea in 2016, and she loved this one dress. And so she told the costume designer and the director, she goes, I want that dress. And they said, we'd love to have that dress. So Chanel especially commissioned to remake that dress that Tilda Swinton wore. 이 외에도 다키스트 아워, 팬텀 스레드, 쉐이프 오브 워터 등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의상상 부문에 이름을 올린 작품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나 원더우먼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의상들도 전시됩니다. 한편 전시회는 피든 뮤지엄 갤러리에서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대중들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제21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내일부터 제21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30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촉 대상은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췄거나 통일교육, 사업에 정통한 한인으로 신청은 지원자 본인이 통일교육원 활동 실적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LA 총영사관에 우편 접수를 하거나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북서쪽 해먼드에 있는 사우스이스턴 루이지애나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의 원인은 학생들 간의 말싸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이후 9일 만에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한다라는 문장 대신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관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강령 변경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직접 관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강령에 포함된 고객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버겐 카운티 정부가 주최한 올해 음력설 행사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집단 불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정부가 음력설 행사를 중국계 단체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균형에 맞춰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버겐 카운티 정부가 수여하는 각 분야별 공로상 수상자 명단에는 단 한 명의 한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전 씨는 윤 씨가 업소에 들어와 난동을 부려 윤 씨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윤 씨는 3급 폭행과 2급 괴롭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씨는 $5,000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 섭씨 영상 5도. 일요일은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